그러면 미국이 총지휘해서 이 전쟁 우크라이나 측에서 오늘까지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어떤 목적으로 이 전쟁을 지속시켰을까요? 네, 바로 소모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영토전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전쟁은 땅 따먹기. 어떻게 하면은 땅을 한 평이라도 조금 더 진격해서 영토를 더 확장할 것인가가 이제 대개의 전쟁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토전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를 소멸시키기 위한 상대의 국가 역량을 소멸시키기 위한 소모전이었습니다. 이건 러시아 측, 구소련, 소련 측의 전법에 많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구소련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 전법을 매우 잘 알고 있고 미국 또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이 전쟁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 끌어들여서 러시아의 경제를 마비시킬 정도로 소모시킬 것인가 이걸 보고 있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침공하는 것 그 땅 부자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땅을 더 가져가는 게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다시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국가 역량을 소모시키는 것.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 소모전에서 어느 측이 소모되었는가가 이 전쟁 향후 판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한국 언론은 100% 빗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가장 큰 패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당연히 우크라이나겠죠. 우크라이나 국민과 그 군인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유럽입니다. 유럽은 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느라 경제난에 빠졌고 고물가, 에너지난, 경제난에 빠졌고 그리고 젤렌스키와 손잡았던 정치인들이 하나하나 좀 낙마를 하고 있죠. 가장 큰 피해자는 두 번째가 그 유럽이고 세 번째 가장 큰 이번에 패자는 한국 언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전쟁의 개전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편만 드는 보도를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 현실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었죠. 바로 지금 오늘에 벌어지고 있는 향후 종전을 예견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언론은 전혀 다른 이야기, 자기들만의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의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누가 소모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성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미국과 유럽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두 팔을 묶어서 러시아가 전쟁에 투입되는 만큼 국가 경제와 역량이 소모시켜서 러시아를 소멸시키겠다 이러한 전략을 짰었는데 간간히 지금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러시아 경제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시 경제라고 흔히 부르지요. 러시아는 오히려 전에 없는 호황 경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 측 군인들의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들에 대한 인건비, 부상비, 혹시 사망했을 때에 대한 위로금 같은 거를 뿌리면서 러시아 경제가 더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 중요하게는 코카콜라, 맥도날드와 같은 그 서방 측 기업들이 다 철수한 이후에 그 매장들을 러시아의 자국 기업들이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함으로써 국내 내수 산업마저도 러시아가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그 노드스트림 폭파처럼 유럽으로 그 가스 수출이 중단되어서 에너지 수출이 막혔을 것 같았으나 이 전쟁 기간 동안 중국과 인도가 그 에너지를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해 주면서 중국과 인도, 유라시아 경제로서 러시아가 새롭게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서방과 미국의 그러한 그들의 전략처럼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손발을 묶기는커녕 오히려 전에 없는 러시아 경제의 호황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반대측이죠. 우크라이나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지금 공무원들 월급 줄 수도 없는 정도의 국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아예 그냥 경제 자체를 논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이고
유럽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지금 엄청난 그런 불만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정부가 이제 겉으로는 환경 올림픽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정난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어컨조차도 가동하지 못해서 선수들이 자국에서 에어컨을 갖고 올 정도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 대한 불만이 심각했고, 영국의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전을 방불케 한다는 비유가 될 정도로 지금 영국 경제 역시도 심각하며, 독일이 지금 석탄 산업을 재개할 정도로 독일 역시도 에너지난 이 고물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유럽 전체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가난해서 미국과 비교해서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수준의 경제 수준을 지금으로 지금 유럽 경제가 전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제재로 고립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그 반대쪽 우크라이나와 유럽 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거의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지금 호황 경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거 여기는 의문이 있죠. 하지만 현재의 판단으로는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전혀 제재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반대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 경제 제재를 가해했던 유럽이 경제난에 지금 완전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전쟁의 기본 원리가 소모전이었다. 근데 소모전에서 러시아가 소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소모되었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바로 종전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젤렌스키 정부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었던 쿠르스크 침공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대를 더욱더 고립시키고 소멸시키어서 더는 전쟁을 지속시키기 어렵다. 당장 이번 겨울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고요. 마침 이번 겨울은 미국의 대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인데요. 젤렌스키와 손잡은 정치인들이 일일이 다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11월 미국 대선까지도 연장될 거예요. 물론 이 대선이 트럼프냐 해리스냐 누가 되건 상관없이 더 이상 전쟁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아니면 12월,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종전에 임박한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한국 언론이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측 입장의 보도만 쏟아내다 보니 오보가 오판을 낳고, 그 오판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가 사실상 거의 단절될 정도가 되었고요. 그 피해는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윤석열 정부 자기 사비로 지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막대한 세금이 가뜩이나 지금 우리도 고물가 경제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우리의 경제 또한 더욱더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것인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전황이 어떠하고 이 소모전에서 좀 누가 오히려 승리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아야지만 한국 언론의 오보에 우리가 허덕이지 않고 오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5년 이후의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의 연장선이 될 것입니다. 유럽은요, 더욱더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이 침체는 웬만한 시간으로는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추구했었던 민주주의 가치동맹의 서방 중심의 G7 중심의 세계 달러 패권 전략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미국 내부도 힘든데 유럽 한 축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지금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러시아는 오히려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브릭스나 인도, 중국 등과
경제적 영역을 지금 점점 오히려 넓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세계의 질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 중심의 일극적 세계 질서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브라질 등등으로 확장되는 다극적 세계 질서로 변모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만 여전히 50년대적 사고의 미국 바이든 정부 꽁무니만 보고 있다가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다. 그 피해가 매우 안타깝게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고 더는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